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왜? 살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 그리고 현재 거래량의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서민의 인생을 바꾸기 가장 쉬운 방법,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신도시 청약입니다. 신도시 청약 여러분들 한 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공부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나요? 파크리오 시세 볼까요? 2022년 8월에 25억 1000만 원까지 갔다가 2024년 1월 1년 전에 17억까지 빠졌죠. 그 다음에 현재 21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억 5천만 원 전후의 실거래가 형성되고 있어요. 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33평도요 13억 8천까지 갔다가 1년 전에 8억 7천까지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0억 5천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큰 폭락 이후에 조금씩 회복 추세입니다. 이번 겨울에 좀 회복세가 주춤하죠. 유튜브와 언론은 폭락 주장만 가능하지만 실제 호가에서는 그렇게 큰 폭락 체감이 안 되실 겁니다. 자, 부동산 하락론의 가장 큰 근거는요, 급감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살 사람이 줄어들었다, 살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지속되면 부동산은 폭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2023년 중 제일 많은 거래량이 3,850건이었습니다. 자, 코로나19 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평균 5,000건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죠. 많을 때는 1만 건도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절반 이하 수준까지 빠진 겁니다. 자, 부동산 하락을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엄청난 버블이 낀 아파트 가격이 이제서 폭락한다. 그래서 향후 몇 년간 계속 떨어질 거다. 그동안 2014년에 반등한 것은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이지만 이제 그거 끝나지 않았냐? 이제 또 폭락할 것이다. 왜냐면은 살 사람이 없지 않냐? 살 사람이 줄어드는 게 거래량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계속 줄다가 폭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과연 그럴까요? 자, 아파트는 세 가지 소유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그리고 갈아타는 실소자,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요, 금융자산이 있는 사람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예금이나 주식이나 있는 돈을 빼서 내 집 마련에 대출을 포함해서 접근을 하죠. 반면에 갈아타는 실소자와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있는 사람이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무주택자가 갭 투자로 가는 경우는 있지만 요즘은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자산 베이스로, 그래서 부동산 자산 베이스로 해서 주택수를 늘려나가거나 상급지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억, 잠실에 20억대 아파트, 강남이나 서초에 30억 하는 아파트 누가 사나 싶죠? 도곡레슬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29억이거든요. 솔직히 거래량도 없는데 거의 안 떨어져요. 자, 이걸 누가 살 수 있을까?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처분하고 사는 겁니다. 주로 강남이나 서초 지역은 잠실 지역에서 처분하고 많이 옮겨가죠. 그럼 잠실 지역의 20억 아파트는 누가 사나요? 고덕이나 위례, 아니면 이런 이제 왕십리 뉴타운 지역에서 처분하고 갈아타는 수요가 유입됩니다. 또 그 지역은 그보다 하급지에서 매도하고 올라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소득 지표로 적정 집값을 이제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런 소득 지표로 이런 집값을 분석하잖아요. 이런 갈아타는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겁니다. 왜? 30억 아파트, 40억 아파트, 중위소득, 평균소득 다 해보면 다 비싸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사는 사람들은 무주택자가 소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산을 처분하고 여기에 대출을 더 보태서 산다는 거죠. 자, 그럼 그건 알겠다. 현재 왜 거래량이 적은 건 어떻게 해석할래? 대중으로 움직이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저는 전세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 지금 매매호가가 19억 5천부터입니다. 자, 이거 솔직히 현금 10억 있는 사람도 취득세하고 인테리어 비용 고함하면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10억 있는 사람이 매매가 아니라 전세를 선택하면은 그냥 거주비를 훨씬 절약하고 2년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자, 대중은요, 현재 자산시장 환경에서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매보다는 전세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실소자를 움직이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매매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요. 전세값이 급등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죠. 자, 매매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하락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자산 가격의 최고 호재는요. 장기적으로 꾸준한 상승이에요. 자, 그래서 집값 회복 초기보다는 중기보다는 말기에 더 많은 수요가 유입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폭락이 끝난 지 이제 1년이에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추가 폭락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기준금리가 고점 수준에서 지금 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준금리 인하로 매매값과 전세값이 오르며 점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갈아타는 수요자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갈아타는 수요자한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집이 적정 가격에 팔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지에 금매가 있어야 갈아탈 이유가 생기죠. 현재 부동산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니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상급지 위주의 반등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갈아타는 수요자한테 뭐가 안 된다? 내 집 비싸게 팔고 상급지 싸게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집 싸게 팔고 고가 아파트 비싸게 사야 되는데 여기 대출금리까지 높다 보니까 갈아타기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소되려면 더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마지막은 투자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가계대출이 37조 원 증가했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이 51.6조 급증인데 기타 대출은 14.5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기타 대출에 신용대출이 포함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기타 대출의 통계는요. 증시나 부동산 투자 열기의 바로미터로 꼽히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금융자산 투자할 때 아니면 갭 투자할 때 제일 먼저 활용하는 게 신용대출이니까요. 그만큼 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뜻도 해석이 됩니다. 자, 왜 줄어들었을까요? 일단 예금금리가 높아요. 자, 지금 은행에 뭉칫돈을 옮겨가는 거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시다시피 돈은 늘 움직인다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활동으로 가계에 쌓이는 막대한 현금을 수시 입출금에 단순 보관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금이나 채권,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옮겨 다니고 있죠. 지금은 예금과 채권 쪽에 거의 몰빵이에요. 주식과 부동산에 관심이 거의 없는 상태, 주식 계속 빌빌대는 거 보니까 미국장하고 정말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부동산도 맨날 전세 사기, 아니면 영끌 투자해서 망했다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대중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이런 위험 자산은요,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안감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목돈을 갖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예금을 적극적으로 맡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이런 갭 투자자가 줄어든 이유는 양극화나 낮은 전세가율, 높은 신용대출 금리, 여기에 DSR 규제도 포함되죠. 또한 취득세 중과 제도도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은요, 수시로 바뀌게 돼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현재 거래량이 왜 줄어들었나 이해가 되시죠? 자, 아파트 매수 3주채 모두 다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딱 하나예요. 높은 기준금리의 영향이더라 부동산으로 돈이 덜 들어오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갈아탄 실수요자, 투자자 모두 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닌가요? 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시작이라서 앞으로 거래량이 더 줄어들고 집값은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거래량이 적을까요?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부동산은 돈의 가치 변화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1년 정기예금 금리 변화 한번 볼까요? 2022년 11월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 1금융권 정기예금 금리 1년짜리가 5.1%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4.1%까지 낮아졌어요. 이것도 3%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미국 국채의 10년물 5%까지 올라가면서 4% 회복한 거였습니다. 자, 그럼 올해 11월 달엔 예금금리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2023년 11월보다는 더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도 3.6% 내외거든요. 자,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유력합니다. 저는 시장은 그에 맞는, 그때 기준금리에 맞는 가격과 거래량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영원하다는 착각은 위험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을 대폭락의 원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유동성이 이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신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앞으로 금리 인하를 대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나중에 웃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거래량이 적은가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드려봤습니다. 이 영상 꼭 생각나시는 지인분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실 경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쇼킹부동산 가족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